네, 자 여러분 전치사 with의 두 번째 강의예요. 제 2강이고요. 함께 같이라는 거를 제가 한마디로 with의 뜻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 1번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이런 의미로 우리가 with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파일에서는요. 두 번째 소유나 소지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전에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with지만 우리가 거기서 추론을 통해서 한마디로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라는 의미라고 보고 거기서 추론을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이해해보자. 그리고 정리해보자. 이런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소유라든지 소지품, 소지의 의미를 가진 with래요. 자, 한번 예문을 보세요. A man with no prejudice. 한 남자가 있어. 한 사람이 있는데, with no prejudice. 뭐죠? prejudice라는 말은 편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빵개 편견과 함께 있는 남자. 이런 의미 같아요. 왜냐면 뭐뭐 함께라고 우리가 봐도 큰 오해는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of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아요. A man of no prejudice. 그러면 전혀 편견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에도 with를 쓰셔도 되고 of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with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애들도 with란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편견이 없는 이라는 뜻은 with no prejudice다 라고 외워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a man이 있고 그 다음에 prejudice가 있는데 편견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떤 전치사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할까? 라고 추론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습이 되고 입에 붙어서 a man with no prejudice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with라고 굳이 외우실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편견이 있어요. 그러면 그 편견을 안 갖고 있어. 그러면 갖고 있는 이란 말은 옆에 함께 있는 거니까 with를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추론해서 with를 쓰시는 걸 보셔도 돼요. 굳이 with가 소유의 의미가 있다라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걸 하나 들고 있잖아요. 손에 들고 있으면 얘는 내 거죠? 그게 소유야. 같이 있으니까. 다만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소유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이걸 소유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여기 보이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는 나의 소지품이야. 이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함께 있는 애가 사물이면은 소유나 소지가 되는 거고 그게 사람이면은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게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with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사람과 편견의 상황이면 걔는 소지 또는 소유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해석을 외울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것처럼 추론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두 번째요. Be armed with 그랬는데요. 이 arm이라는 단어가 팔이라 그랬죠. 그래서 팔인데 옛날에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팔로 싸웠죠. 그래서 최초의 무기가 팔이었거든. 그래서 arm이라는 단어가요. 무기란 뜻도 되고 동사로 사용이 되면 무장하다, 무장시키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be armed 그거는 무장 당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로 무장이 됐는지가 나와야 되죠. 그죠? 뭐뭐로라는 말. 그죠? 한국말로는 뭐뭐로가 필요한데 그때 with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그래? 서울로 그러면 to 서울인데 왜 또 권총으로 할 때 로는 또 with가 되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로라는 의미도 우리말에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너 주먹으로 한 대 맞아볼래? 아이고. 주먹으로 한 대 맞아볼래? 주먹으로 할 때 으로하고 부산으로 갈 때 으로하고 어떻게 같냔 말이에요. 그렇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황을 그려보셔야 돼. 부산으로 할 때 으로는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쪽으로 가는 장면이 떠오르시면 그걸 으로라고 표현하고 영어는 그걸 to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너 몽둥이로 한번 맞아볼래?
그때 몽둥이로 할 때 로는 부산으로 할 때 로랑 전혀 다르죠. 그죠? 몽둥이가 손 안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소지의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 사전에선 정리를 해놨는데, 어찌됐든 나하고 몽둥이가 같이 있잖아. 저기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몽둥이로 이걸로 내가 그냥 때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with를 쓰더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실은 뭐뭐와 같이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그걸 with로 쓸 수 있겠구나. 내가 무장이 됐는데 나랑 같이 무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th가 나와 아주 같은 곳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with는요 사실은 소유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ave 동사랑 또 많이 연관이 돼서 쓰여요. 예를 들자면 I have no money. I have, 난 갖고 있어. No money, 빵개 돈을 갖고 있어. 그게 돈 없다란 말이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I'm a man with no money. 이렇게 표현한다. I'm a man. 난 남자인데 with no money. 돈을 갖고 있지 않은 남자야. 마치 with가 have와 굉장히 유사한. 그래서 제가 have란 게 도대체 뭐야 하고서 제가 강의 올려놨잖아요. have를 제가 뭐라고 정리해드렸어요? 나와 같은 아주 가까운 곳에 함께 있는 상태를 have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좀 까다로우니까 좀 공부해두라고 했죠. 다 보고 오셨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with도 마치 동사 have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함께 있어. 그 얘기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쟤랑 같이 있는 거고 내가 쟤를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carry, have 목적어 with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요. carry는 옮기다란 뜻이에요. have는 지니고 있다,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옮기거나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with 사람이 와. 그럼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뭔가를 움직여요. 이해되세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그 목적어를 옮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have money with me. I have money. 난 갖고 있어. 뭐를? 돈을. 그죠? 그 다음에 with me. 지금 나와 함께. 그 얘기는 뭐야? 현금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I have money. 그러면은 난 돈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지갑을 안 갖고 왔고 돈이 없어. 집에 가면 있어. I have money예요. 근데 I have money with me 그러면은 난 돈이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 네가 보는 나와 함께 돈을 갖고 있다. 같이 있는 거야. 나랑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I have no money 그 얘기는 지금 현찰이 없어요는 I have no money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그죠? I have no money라는 말은 그냥 돈이 나랑 없는 거야 아니야. 그죠? 근데 with me는 뭐야?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나오죠. 네, 그런 의미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도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너 주먹으로 맞아볼래? 그러면 주먹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죠? 자, cut with a knife. 그러면 cut은 자르다죠. 그럼 뭐로 자르니? 칼로 잘라. 그래서 with를 써서 with a knife. 자르는데 옆에 칼이 있어요. 그죠?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with를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하나로 다 해석이 된다라고 제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데 뭐로 무장이 되지 할 때 이거는 소유라고 또는 소지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장을 하면 칼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소지품 맞죠? 이건 이쪽 카테고리에 나눠놓고 나는 자른데 뭘로 자라요? 그러면 칼로 자른다. 이거는 도구라는 거죠. 그럼 이 도구의 뜻도 있고 with는 소유의 뜻도 있느냐? 이게 넌센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단어도 그렇고 전치사도 다 똑같아요. 그 모든 여러 가지의 뜻을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한두 가지 뜻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자 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기잖아, 이거. 칼로, 무기로, 이거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르는데, 자르는 거에 대상이요, 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저 무기는 아니겠지, 그죠? 그런데 자르는 대상이 사람이야. 그럼 그건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막 나눠놨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약속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라? 2번이랑 3번이랑 똑같네. 그냥 뭐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a pen to write with 그랬는데 이거는 뭐예요? 쓸 펜이 없어. 나 지금 써야 되는데 쓸 펜이 없어 이거거든요. 쓴다 그러면 write인데요. 쓸 펜에서 다 될 것 같은데 끝에 with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게 이게 어렵다고 제가 아마 Secret Grammar에서도 강의했었고 시험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to write을 쓰게 되면은 쓸 펜이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펜을 쓰는 건 아니죠. 편지를 쓰는 거지. 그죠?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쓸 펜이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놓으면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펜을 쓸 거야? 펜은 쓰는 게 아닌데 그거는 write가 아니라 use야. 오케이? 그렇죠. 펜을 write 할 수는 없어. 펜을 use 하는 거지. 그래서 a pen to use 이건 맞아요. I need a pen to use 이거는 맞지. 맞죠? 그런데 I need a pen. 나 펜을 하나 필요해요. I need a pen to write. 이건 안 돼요. 펜을 쓸 수는 없으니까. 펜을 가지고서 써야죠. 내 옆에 펜이 있어야 돼. 내 손에 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with라는 전치사로 펜을 가지고서 펜으로서 쓴다. 그런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with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with는 뭐야? 나랑 같이 바로 옆에 함께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펜이 하나 있고 난 그걸 갖고 편지를 써야 돼. 그죠? 그래서 with라는 말 쓴다. I need a pen. 그죠? To write with.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he provided. 그는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는 수거죠.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뭐를 제공해 이거거든요. 여기 봤더니 his son 그랬으니까 이건 아들을 제공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들에게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궁금하죠? 뭐를 제공하지? 아들에게 뭘 가지고 제공하지? 그래서 여기서도 with라는 말로 뭐뭐를 가지고란 말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a good money 그래서 이건 꽤 많은 돈이죠. 좋은 돈은 아니에요. 뭐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고 뭐 향기로운 돈하고 좀 냄새가 흉측한 돈은 있더라고요. 제가 돈 냄새 이렇게 맡아보면 좋은 돈은 이거 good money는요 꽤 괜찮은 돈, 꽤 돈이 좀 많아 그런 돈이에요. 자 그래서 아들에게 돈을 제공하다라는 말로 쓰여요. 근데 우리말로는 좀 어려우니까 이걸 수거로 정리를 해서 외우게끔 했는데 이 경우에도요 아들한테 아들한테 제공해. 그럼 도대체 제공을 할 때 뭘 가지고서 제공을 하냔 말이야. 그죠? 제공하다란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공하다. 뭔가를 주는 걸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제공을 하겠어. 목적어를 내장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궁금한 건 뭐냐? 누구한테 뭘 가지고 제공을 할 건지를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꽤 많은 돈을 가지고서 옆에 돈이 있어. 이걸 갖고 내가 제공할게. 여기 있잖아. 이거 내 돈이야, 이거. 그런 의미에서 with, 그죠? 뭐뭐를 가지고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with라는 걸 봤을 때는 옆에 있어. 가까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어.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추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재료도라고 네 번째로 재료라고 또 해놨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Fill a cup with milk 그랬는데 fill은 채우다죠. 잔을 채워요. 그럼 뭘 가지고 채워? 그랬을 때 우유를 갖고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좀 이상하다 그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전에서 한 거예요. 사전에서 어떤 사전인지는 밝히기 좀 그렇고 아주 많이 팔리는 최고 많이 팔리는 사전이에요. 그러면 그 컵이 지금 우유가 컵의 재료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도구인가? 도구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죠? 이게 재료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죠? with는 재료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우유로 채워, 그죠? 컵이 있는데 컵하고 우유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with milk가 들어가는 거죠. 컵인데 우유가 있어 같이. 그걸 갖고 뭘 해? 그걸 갖고 fill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어서 그걸 갖고 뭔가를 할 때
with를 쓰겠구나.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ith courage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I did it. 나 그거 했어. 남들은 무서워서 못하는데 I did it with courage. 용기를 갖고서 해서 용기가 여기 있어갖고 그걸 갖고 뭐뭘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추론을 해 나갈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가 구체화되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하나만 하고 조금 쉴까요? 자, 다섯 번째 또 이제 뭐가 있냐? 원인하고 이유라는 게 또 있대. 아이 미치는 거야 이게. 아, 7배에서 끝나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정리해 놓고도 많아서 하도 많아서. 자, 다섯 번째 원인하고 이유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까 한번 봅시다. 이것도 be wrinkled. wrinkle이란 말은 뭐죠? 주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rinkle free 그러면 주름이 안 지는 그래서 그 빨래해도 뭐죠? 다림질 필요 없는 ironing 그 필요 없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be wrinkled란 말은 주름 당하는 거예요. 주름 져요. 막 아우 짜증나. 난 주름 지기 싫은데 막 자꾸 주름이 생겨. 근데 왜 생길까 봤더니 with age 나이 때문에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때문에 이유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거에서요. 1번에서 한번 예문 돌아가 볼게요. 1번 예문 뭐뭐와 함께 이걸로 해석할 때 어디 있었어요? 여기 change with age라는 예문 여기 있죠. 뭐라 그랬어요? 나이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그럼 얘도 이유 원인인데 얘는 왜 또 1번 뭐뭐와로 와 있냐고. 사전을 만들어 놓고도 예문을 여기다 똑같은 예문인데 이거를 1번 의미로도 넣어놓고 여기 뒤에 가서 2번, 3번, 4번, 5번 이 카테고리에도 또 넣어놔. 이거 사전을 만든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있죠. 사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쑥 읽고 뭐야. 아유 그러네. 이거는 그냥 with는 옆에 뭐뭐가 있고 그걸 갖고 뭘 어떻게 할 때 쓰는 거구나 라고 하고 끝나 그냥. 근데 이걸 그냥 다 외우고 말이야. 야, 너 with의 뜻이 몇 가지나 있는 줄 알아? 그래. 7가지나 있어. 첫 번째 뭐뭐와 뭐 두 번째 이유 원인 세 번째 뭐 도구 네 번째 재료 이러고 있으면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저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우리 저 종로에 있는 이쿠노학원 제가 근무하던 그죠 이쿠노학원 국내 최고의 어학원 이쿠노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끔 보면은요 이거 하고 있어요. 응? 갑갑한 거라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말이죠. 뭐 외워두면요 뭔가 공부한 티는 나겠지 그죠? 야 오브 전치사 오브에는 9가지 뜻이 있어. 첫째 뭐 둘째 뭐 막 외우고 있어요. 깝깝함. 응? 이 예문은 1번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그죠? 주름진다. 또 시대 때문에 주름진다. 그죠? 시기가 지나가면 주름이 드니까. 그래서 이유 원인 해놨는데 이것도 나이가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주름이 져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나이로 인해서 내가 주름이 지는구나.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이가 같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같이 뭐가 가요? wrinkle 그죠? 주름도 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jump up with joy 그랬는데 이것도 점프를 팍 해. 그럼 왜 해요? 놀래서 한 거야? 아니면 기뻐서 한 거야? 그죠? 아니면 뭐가 와서 자동차가 치러 와서 점프를 한 거야? 봤더니 joy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점프를 했는데 기쁨이 같이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점프가 일어나죠. 전치사 with를 쓴 거죠. 물론 이거를 jump up because of joy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뭐뭐 때문에란 말을 because of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쓰면은 약간 이제 좀 덜 뭐라고 해야 될까? 덜 stylish하고 좀 촌스러운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그래서 I jumped up because of joy 하셔도 미국 애들이 너 꺼져 임마 어딜 거기다 because of를 써 임마 거긴 임마 with야 임마 이러진 않는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be blinded. 눈이 가려졌어요. 그럼 뭐로 가릴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with greed 그랬어요. 보니까 탐욕이 너무 많이. 나랑 같이 내 눈이 멀어. 왜 멀어? 탐욕이 나랑 같이 꽉 차 있거든. 절대 탐욕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with를 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도 be blinded with greed. 이거 수거로 be blinded with 그래서 뭐뭐로 눈이 멀다.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고. 여기다가 be blinded by greed라고 하셔도 크게 틀린 건 아니겠죠. by가 뭐뭐에 의하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에 의해서 눈이 멀다. 그래서 by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쓴다고 꺼져 임마 이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시거나 그럴 때 전치사 부분은 틀리기 나름이에요. 틀리기 마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맨 마지막에 가서 잡는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대충 한 7, 80점까지는 맞으시라고. 그죠? 상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 추론으로 해결이 되는 전치사는 한 7, 80%. 아니, 한 8, 90%될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다 돼요. 같이 있네? 그럼 with야. 아시겠죠? 뭐뭐를 위해서 그럼 그냥 for예요. 근데 나머지 이 예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잡으시라 이러면 왜? 그거는 시험에도 거의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처리하자고요. 자, 원인 이유까지 갔어요. 오케이? 제가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어떤 학생 하나가 제 수업을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또 다른 어느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공부를 쭉 하고 같이 그 수업을 먼저 듣고 그냥 오후에는 제 수업을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 수업에 들어와서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 수업에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고 온 그 자료가 책상 위에 딱 있는 거야. 그 친구가 딱 보면서 막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가서 봤더니요. 죄송해요. 이거 주소 내려갔다 왔어요. 가만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제목이에요. of의 9가지 용법. 1번 2번 쫙 이거를 필기를 해놨더라고.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필기를 해놨더라고. 그래놓고 그걸 막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딱 옆에 가갖고 그 친구 이름이 있는데 밝힐 수는 없고 야 누구누구야 요거 오브의 9가지 용법이니?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외우는 거야?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이거 외우면은 영어 실력이 좀 팍 늘 것 같다. 그지?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9가지나 되는 줄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막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근데 질문 하나만 할게. 뭐냐면 나는 솔직하게 영어 선생인데 9가지 용법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보고서 나도 9가지를 몰라. 어떡하냐? 그때 걔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그러게 나도 오늘 충격이야.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봐봐라 2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째 나는 영어 잘하잖아. 영어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몰라도 9가지나 있다는 걸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든지. 그렇죠?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제가 사기꾼이든지 영어도 못하는 게 9가지가 있는 걸 모르는 놈이 그죠? 사기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자, 네가 보기엔 어떤 거 같니? 하고 제가 좀 잔인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못하고서 한동안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라고. 자기도 내 수업을 듣고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 프로필을 보면 미국에서 또 좋은 학교들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괜히 실력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9가지가 오브의 전치사 오브의 9가지 용법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러더라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오브의 9가지 이 정말 중요한 거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9가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돌팔이 같냐? 퀘. 돌팔이가 영어로요. 퀘이라 그래요. 퀘. 돌팔이한테 잘못 진료받으면 퀘 죽잖아. 그래서 퀘이 돌팔이에요. 돌팔이 돌팔이 의사도 되고 돌팔이 변호사도 되고 그래요. 내가 이 퀘 같냐?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9가지의 용법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브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오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네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다. 다시 말해서 그 선생님이 나는 모르는 박기범이라는 선생님은 모르는 더 대단한 걸 알아서 그분이 더 뛰어난 선생이든지 아니면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몰라도 되는 거를 굳이 가르치는 나쁜 선생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은 of를 연구를 해보니까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9가지가 되더라 하는 거를 추론하고 또 연구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죠? 그분이 9가지를 원래 외워갖고 영어를 한 게 아니라 자긴 영어를 해. 근데 그거를 이 무지몽매한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돼요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9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나눠준 거라고. 그 선생님은 너무 친절한 거. 박기범은 너무 불친절한 거고. 네가 생각해봐. 네가 좀 생각해. 왜 답을 나한테 달라 그래? 그 선생님은 9가지로 꼼꼼하게 챙겨주는 아주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의미가 있지만 박기범이라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너가 이걸 9가지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9가지에 대해서 뭐 추론해보고 결국은 그 of가 한두 가지의 의미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래서 굳이 9가지를 다 외우진 말고 요거 봐. 요거는 다 하나로 그냥 묶이잖아. 뭘 굳이 이렇게 나누나. 의로 해석하면 거의 다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압축하면 of는 한 두어 가지 정도면 의미면 해결이 된다. 그래 놓고 나머지 그런 of가 쓰이는 문장들이 나올 때마다 추론해봐라. 여기서 왜 of가 쓰였을까? 그걸 자꾸 추론해보면서 궁금해하면서 검토해보고 자꾸 넘기다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of에 대해선 감이 딱 잡힐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한국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 야구 선수들도 일본에 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한국에서 펄펄 날던 선수가 일본의 분석 야구에 당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승엽 선수도 그랬고 이종범 선수도 그랬고요. 뭐 선동열 선수도 다 그랬죠. 걔네들은 뭘 하냐면 굉장히 꼼꼼하게 팩트들을 정리하고 나열해요. 그죠? 그게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가 있느냐? 너무 일을 어렵게 만들어.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야구는 그렇게 해서 좋을지 몰라도요. 언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of의 9가지 용법을 넣고서 할 수 없잖아요. 오케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well, I usually speak ill. speak ill 이 흉보다는 뜻인데요. speak ill from others인가? 이건 아니죠, 그죠? 머릿속에 뭔가를 암기해가지고 speak ill from이었나? speak ill of였나? 그죠? 또 of라는 전치사가 speak ill이랑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건 지난 50년 이상 우리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 본격화된 50년 이상 동안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게 영어한 유일한 두 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이 두 나라가 영어를 제일 못해 세계적으로.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책도 많고 제일 교재도 많고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 많은데도 영어는 세계에서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죠?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스킬이에요. 전치사를 공부하는 스킬 뭐냐? 여러 가지 한국말로 하면 막 복잡한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축약해서 간단한 한두 가지 의미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각 상황에 따라서 추론해 가면서 이래서 여기는 of를 쓸 수 있겠구나. 그죠? 추론해 보는 훈련. 도저히 추론이 저 멀리까지 갔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암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암기는 10분의 1도 안 되죠. 90%는 추론으로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5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파일에서 나머지 것들 한번 해볼게요.